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2장 과세거래에 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첫 번째로 재화의 공급이 있어요. 재화의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 줄 살짝 내려와서 적어요. 용역의 공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화의 수입이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재화가 공급이 있고 수입이 있으니까 용역의 공급에도 용역에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저장이 되지 않거든요. 결국 용역을 행하는 장소는 국내에 들어와야 용역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화의 실질 공급과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거의 대부분은 재화의 실질 공급 쪽이 사실은 할 내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좀 재화의 간주 공급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일단 그러면 재화의 실질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간주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러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화의 실질 공급인데, 크게 매매 거래, 그 다음에 가공 거래 일부, 여기서 제가 이제 괄호 쳐놓고 표시를 하기를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책을 만든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직접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인쇄소에 맡기거든요. 그러면 인쇄소 입장에서 종이를 구입을 해서 이거 출판사에서 보내준 PDF 파일 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그러면 책의 주요 재료, 종이, 인쇄소에서 부담을 하죠. 그럼 책 만들어주는 거 재화예요, 용역이에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에 해당하죠.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제 공장을 갔는데, 이 공장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이제 거래처가 있는데 곰 인형하고 곰 눈깔, 곰 코, 뭐 이렇게 이제 보내왔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곰 인형 눈깔을 붙여가지고 곰 인형이 되도록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요 재료는 다 이제 거래처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재 부담 안 했죠. 이때는 가공거래가 용역의 공급이기도 합니다. 주요 자재의 부담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교환거래도 재화의 공급이고요. 기타, 경매, 수용, 현물 출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사례들이 있어요. 어음, 수표, 화폐 대용. 이거는 소비 수단이 아니라 그냥 뭐 교환 수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싶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냥 현금 5만 원짜리나 만 원짜리 지폐 가지고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기 위해 110만 원을 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내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해당이 됩니다. 조세의 물납,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니겠고, 담보 제공은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죠. 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포괄적 양도 그냥 사업자 등록에서 대표자 변경만 하면 되는 거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공매 및 강제 경매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 여기 재화의 실질 공급에서 경매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매, 강제 경매 있는데, 경매는 아까 전에 실질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주셨는데, 여기 또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사례에 지금 공매 및 강제 경매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의 경매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판매하는 회사를 예로 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중고차를 누군가로부터 매입을 해서 이걸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매입하는 경로가 자, 직접 뭐 소비자가 일반 개인이 와서 중고차 시장에 나 이거 차량 팔고 싶어요.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법원 같은 데서 자동차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자동차 경매에 나온 물품을 보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이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승용차를 공급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거겠죠. 이럴 때는 이제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되고, 그게 아니라 국세징수법, 세금을 안 내가지고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차량이 압류당해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및 강제 경매고, 민사집행법,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결국 상대방 채권자가 압류를 해요. 그래, 이런 경우 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 목적으로 4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재화의 간주 공급. 어떤 책에서는 뭐 재화의 뭐 공급 의제라고 쓰는 책도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닌데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과세하겠다. 첫 번째로 자가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가 공급이 또 3가지로 나눠져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자, 마지막으로 폐업 시 잔존 재화. 자,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 재화의 공급에서 자가 공급이 또 3가지로 또 세분화가 되는데, 처음에 면세 전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면세 전용이 있는데, 자, 한자를 좀 알면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할 때 조금 편해요. 이전하다 할 때 전입니다. 그리고 한자 중에 쓸 용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용도를 바꿔서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과세사업 용도로 취득을 했는데 이거를 면세사업 용도로 바꾼다. 그러면 이거를 면세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부가치세 이론을 공부한 적이 있으시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승용차를 상품으로 판매하려고 구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데 이제 판매용 상품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승용차가 안 팔려요.
그러면 일단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조금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안 팔려요. 그러면 이거 그냥 사장님, 중고차 판매하는 회사 사장님이 야, 이거 그냥 내가 타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판매용 상품이 이제 뭐가 돼요? 비영업용으로 사용이 되죠. 이때 그럼 사장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비영업용, 저는 이제 소형 승용차까지만 적어 볼게요. 그리고 타사업장 반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실제 있는 회사로 예를 들게요. 뭐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롯데백화점이 뭐 잠실에도 있고 그리고 명동에도 있고 청량리에도 있고 뭐 보라매공원 이거 전주 터미널 쪽에서도 본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명동점에서 판매하던 상품을 청량리점으로 이전을 시켜요. 옮겼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롯데백화점 명동점에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이게 타사업종 반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공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사업상 증여. 옛날에는 접대비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개정이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 용도로 변경을 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봐서 과세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 그럼 더 이상 과세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폐업하는 자 본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조금 우리가 더 깊게 봐야 돼서 뭐 하나만 좀 볼게요. 예스하고 노하고 제가 화살표를 그려봤는데 자, 예스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타사업장 반출에 해당하는가? 그러면은 이걸 봐야 돼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는가? 아니요. 그러면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단,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봐달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은 안 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걸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원이나 종업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 그런데 이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는 게 취지가요. 자, 매입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매입세 불공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자, 이거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럼 자, 여기 로마 숫자 1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여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매입세액 공제를 안 됐죠. 그리고 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뭐 의류 같은 거 뭐 트레이닝복을 만약에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중에 일부를 종업원들 작업복 용도로 이렇게 바꿨다고 할게요. 근데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 되는 거거든요.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죠.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오타 좀 하나 수정할게요. 연산이 아니라 연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책이 나올 때는 이제 수정되어 나올 겁니다.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 자 이런 것들 어차피 매입세에 공제됩니다. 복리후생비니까. 그리고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햄이라든가 식용유 같은 걸 생산하는 회사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자 CJ 같은 회사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데 직원들한테 선물 세트로 준다. 그러면은 연간 10만 원까지는 이건 그냥 복리후생비야.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다. 이런 거고 특별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뭐 홍수를 피해를 입어요. 또는 어떤 지역이 화재를 뭐 입어가지고 그 동네가 좀 힘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여서 그럼 여기 이제 자원봉사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방관들을 비롯한 이제 공무원들 이렇게 파견 근무를 나가겠죠. 그럼 여기에다 이분들 고생하시니까 좀 이거라도 드셔가면서 하세요. 자, 기부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상 증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전에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기업 업무 추진비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고 단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접대비나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견본비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이 있죠. 내가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샘플 같은 거 보내줬다. 견본비는 재화의 간주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폐업자 본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단 이것도 매입세에 공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합니다. 아까 취지가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매입세 불공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른 재화의 간주 공급, 과세 대상 여부가 있습니다. 자, 실질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 공급은 자, 매입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업무용, 영업용이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취득하면 매입세 공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승용차를 나중에 처분한다?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과세 대상이에요. 자가 공급, 면세 전용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에 대한 거 매입세에 공제 받은 것만 과세됩니다. 단 타사업장 반출은 지금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매출이 이루어질 거다. 실제로 재화가 이동을 했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것도 과세. 나머지 개인적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을 해당 용도로 사용했을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든 재화의 공급은 매입세에 공제받은 것만 해당된다. 그럼 틀리죠. 실질 공급과 타사업장 반출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것도 과세가 됩니다. 자,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담보 제공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맞고요. 2번 교환도 재화의 공급 과세 대상에 해당됐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예외 항목이 있었죠. 대표자 변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3번이 답이 됩니다.
2번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자, 마찬가지로 자, 담보 제공 있죠.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이 답이 돼요. 3번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것 재화의 공급, 교환도 재화의 공급 사례 있었고요. 그리고 일괄승계 이거 그냥 대표자 변경만 하면 되는 거죠. 사업의 포괄적 양도 재화의 공급 아닙니다. 4번 사업상 증여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자, 우리 재화의 실질 공급과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의 공제를 받은 것만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가 공급. 자, 자가 공급. 자, 이거 자가 공급은 얘는 이거 자체가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내가 과세사업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이걸 조금 사용하다가 면세사업 용도로 변경해요. 어차피 내가 계속 사용하는 거거든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같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재화의 간주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이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직매장 반출은 취득가액 이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일단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기출 문제들이 2개 이상의 단원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문항은 4번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예를 들어 2번, 3번, 4번 문항은 2장과 관련된 문제고 1번 문항은 4장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답은 만약에 3번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책을 쓸 때 저자가 어떤 저자는 이거를 이제 4장까지 학습해야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어. 4장 연습 문제로 넣을 수 있는 거고 이거 문항이 하나 빼고는 다 2장이고 답도 2장과 관련된 내용이네. 그러면 또 이거를 2장 연습 문제로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항을 이걸 딱 봤는데 4개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진도를 막 못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이해 안 되면 2회독 이상 한다고 생각하시고 풀어보면 됩니다. 일단 1번은 자, 올바른 설명이고 2번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거래처에 선물로 주면서 사업자 등록증 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받아서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으니까 면제되는 거 맞고 공급 시기는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3번도 맞습니다. 자, 폐업 시 잔존재화는요. 자, 과세된 경우로서 추후에 이제 해당 재화를 판매할 때 폐업을 했으면요. 폐업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라서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면세 사업 이거 면세 전용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재화의 공급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인적인 공급, 이것도 재화의 간주 공급에 있었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은 사람이 타 사업장 반출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2.2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있어요. 자, 용역의 공급. 자, 일단은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먼저 용역의 공급에서 건설업. 자, 이거는 자, 주요 자재 자, 전부를 부담해도 자,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우리 용역의 수입이 아까 전에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저장이 안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자, 어떤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일본에 있는 건설회사한테 건물 지어주세요 의뢰해요. 그럼 그 건설회사가 우리나라 와서 건물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용역의 공급이고 숙박 및 음식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그 읽어보시다가 6번 좀 볼래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용역의 공급인데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답, 과수원, 염전, 이런 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게 면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화의 공급 대상이 아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 뭐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외 좀 볼게요. 용역의 무상공급, 이거 중요합니다. 용역의 무상공급과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자, 용역의 무상공급은 이게 증거자료가 남지 않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니고 근로의 제공은 사업상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은 아닙니다. 단 예외. 용역의 무상공급이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과세된다. 자, 재화의 수입.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재화의 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재화를 수입하면 사용되는 곳은 국내가, 자,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가 되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 틀렸죠. 재화의 수입도 과세 대상이니까 기억 들어간 거 탈락. 자, 그럼 니은은 안 읽어봐도 되죠? 디귿 안 읽어봐도 되죠? 리을 볼게요. 자,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로 사용하는 거 예외 대상이 있었죠. 자,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특허권도 자, 이거 무채물에 해당하는 거 재화에 해당하고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자, 재화의 수입은요, 사업자와 관계없이 과세가 돼요. 3번, 무상공급. 자, 이거는 아니죠.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으로 안 보지만,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 잘못됐고, 자, 그런데 잠깐만, 여기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맞네요. 용역의 무상공급은, 그럼 이제 어떤가요? 자,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맞고, 건설업은 그냥 용역입니다. 1번 좀 다시 볼게요. 1번은 뭐가 잘못됐어요? 특허권은, 자, 무채물, 재화의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만,
주식은 소비 수단이 아니라 교환 수단이에요. 이거 1번은 주식 때문에 틀렸고 2번은 사업자와 관계없이 과세돼서 틀렸고 3번은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3번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 다음 시간에 2.3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